it is going to be a kind of iconic vehicle in the sense that nothing else looks like it. This vehicle has the chance to be something really radical in a pretty normal space. And it's incredibly functional. It's not just the way it looks. I think it's our best product. I think it's the most unique thing on the road. And finally, the future will look like the future. Out of Giga Texas, the Model Y cells come from Panasonic Nevada, and the Cybertruck 4680 cells come from Tesla.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서학개미 형들은 테슬라를 팔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론에서 테슬라를 공매도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형들의 매도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요.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살펴보시면 매수 역시나 최고로 높지만 매도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높습니다. 매수보다 매도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최근에는 서학개미 형들이 테슬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올해보다 내년 테슬라를 더욱더 높게 보고 있고요. 훨씬 더 큰 성장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팔고 있을 때가 최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4분기 딜리버리 대수 매출 예상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48만 대는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닝 때 매출이 얼마일 것이다. 이것보다는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 몇 대 딜리버리 목표치를 내놓을 것일까. 이거에 따라서 테슬라 내년 차트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테슬라를 불리시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가이던스 240만 대로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220만 대로 보고 있죠. 하지만 240만 대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물량 대부분을 받쳐주는 것은 당연히 모델 3와 Y가 될 것인데 240만 대까지 도달을 하려면 사이버 트럭의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까 판매 대수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내년에 판매 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 형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년 6월부터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모델 3Y에서 판매량이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본다면 테슬라 경영진에서 가이던스를 조금 더 올려서 상향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 딜리버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죠. 우선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시작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비스트가 딜리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부터 AWD가 딜리버리가 되면서 물량이 내년 3, 4분기 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은 역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차감이 전 세계 1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페라리를 탈 필요도 없고 람보르기니를 탈 필요도 없죠. 사이버 트럭을 타는 순간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될 것이고 돈값을 그야말로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픽업 트럭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마트에 장보러 가는 것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수요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대량 생산 고비를 얼마나 빨리 넘길 수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빠르게 넘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사이버 트럭에 주문을 넣고 어서 빨리 배달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마치 산타클로스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개가 될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역시나 모델 Y의 판매량을 굉장히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모델 3 새로운 버전을 통해서 판매 대수가 중국 시장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10월 달에 모델 3 판매량이 2200대였는데 11월 달에 15,000대를 찍어버립니다. 6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에서 모델 3의 판매량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모델 Y 역시나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모델 Y 주니퍼 출시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점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홍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굳이 안 해도 여전히 엄청난 판매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에서 모델 Y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델 3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을 합쳐서 11월 달에 비아디가 엄청나게 팔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65,000대, 그 밑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판매량이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판매량을 보시면 비아디가 240만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52만 대를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물량을 쫓아가려면 역시나 모델 2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모델 2가 나오는 2025년이 된다라면 비아디의 저 판매량은 충분히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내년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중국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요. 올해 4분기만 보더라도 판매 대수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모델 3는 새 버전을 통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출시가 되는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또 다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2025년에 모델 2까지 나온다라면 중국 시장에서 완벽한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사이버 트럭에 따른 판매 대수 상승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 중국 보험 대수를 보시면 41주차 이후부터 계속되는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결과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와 슈퍼차저 등 많은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테크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재 때문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시에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도그 모드를 본다면 이러한 점들이 테슬라 차량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 북유럽에서는 노조 파업이 이어지고 있죠. 독일 쪽에도 같이 파업하자라고 꼬시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독일은 생산 공장이 있고 북유럽은 생산 공장이 없죠. 어쨌든 한동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테슬라 파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에 테슬라의 FSD가 나왔는데요. 테슬라 차량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 형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암흑기로 가더라도 테슬라 차량은 태양열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만큼 전기차, 에너지, AI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형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구촌 사람들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께서 루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장으로 돌리고 전략을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일론 머스크 형께서 느낌표를 날려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일론 형의 말씀처럼 정말로 루시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지, 주주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ming on the heels of news that Saudi Arabia's public investment fund will potentially want to buy out the rest of the EV makers' shares here. Saudi Arabia's fund already owns about 60% of Lucid. Shares of Lucid falling in after-hours trading as the company is announcing the departure of its CFO, Sherry House. The company makes good vehicles. They'll talk about, license agreements they have with Aston Martin. They'll also bring up, the deep pockets, right, with the Saudis. But what are some of the main challenges for Lucid? I mean, is it brand awareness? Is it production, cash burn? I think it's I think it's they operate in that higher tier luxury space, which is pretty competitive and, of course, higher pricing. Yeah, right.
우선 루시드의 CFO 셰리 누님께서 회사를 떠납니다. 사실 회사에서 재무회계팀들이 루시드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셰리 누님께서 4분기 때 몇 대 팔고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손실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앞으로 현금은 얼마까지 가능할지 PIF에서 자금은 얼마나 들어올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셰리 누님입니다. 현재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이분께서 나가신다라는 것인데 퇴사하고 나면 주식은 다 팔아버리겠죠. 그렇다면 루시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현재 루시드의 오너가 빈 살마니 형이고 우리가 빈 살마니 형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PIF에서 루시드 주식을 모조리 산 다음에 비상장으로 돌린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루머가 떴을 때 순간적으로 무려 9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루시드의 펀더멘탈보다는 루시드가 상장 폐지되고 비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올해 내내 저 루머 말고는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판매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손실은 커져가고 있으면서 딜리버리 대수는 상승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는데 빈 살마니 형 입장에서 상장시킬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살마니 형에게 루시드가 중요할까요? 시어가 중요할까요? 바로 시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루시드를 비상장으로 돌리고 시어로 합병시키는 거죠. 마치 현대차와 제네시스, 토요타와 렉서스의 관계처럼 말인데요. 그리고 시어가 2025년에 차량 출시를 한다라면 사우디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가 비상장으로 돌아섰을 때 주주분들은 몇 달러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토요타 렉서스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해서 매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타가 작년에 1000만 대 팔았는데 시어랑 루시드가 어떻게 1000만 대를 팔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딱 맞는 회사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중심인데요.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비중을 살펴보시면 1분기 때 5%가량이 되고 2분기 때 5.9%, 3분기 때도 5.1%가 된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현대차 전체 판매 대수에서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YTD를 기준으로 현대차는 380만 대를 팔았죠. 거기서 5%면 제네시스를 20만 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시드가 20만 대 판매량을 보이려면 꽤나 먼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부과를 해야지 계산이 나오는데요. 현대차 시가총액 40조, 여기에서 5%가 제네시스라면 2조 가량이 되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멀티플을 준다라면 4조가 됩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13조이고 어떻게 계산을 넣어도 주주분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요타 밸류에이션을 넣습니다. 그럼 300빌리언에서 렉서스 비중을 10%가량으로 조금 높게 잡고 그럼 30빌리언이 나오죠. 그럼 루시드 지금 주가가 4.5달러고 2.5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최대치는 11달러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가 판매 대수를 올리고 실적을 올린다라면 빈 살마니 형 입장에서도 상장 폐지를 시킬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 피터 형이 보여줬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피터 형은 앞으로도 더욱더 배가 불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시드가 CEO로 들어간다라면 기술 고문으로 피터 형은 계속해서 큰 돈을 벌 것이고요. 오히려 포르쉐의 경영진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이엔이 아니라 마칸을 내년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하지만 루시드의 강성 주주분들은 포르쉐보다 주행거리도 더 길고 마력도 더 세기 때문에 루시드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포르쉐는 럭셔리 브랜드고 루시드는 퍼포먼스, 성능에 중점을 둔 가격대가 프리미엄인 차량입니다. 세그먼트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루시드는 그래비티로서 여전히 고가의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포르쉐는 카이엔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읽고 정말로 발빠르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죠. 카이엔이 아니라 바로 마칸입니다.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 가게 옆에 사파이어를 놔두고 우리 차가 럭셔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루이비통 옆에다가 사파이어를 놔둔다라고 럭셔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루시드가 비상장으로 돌아갈지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할지는 빈살만이 형만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이 나오더라도 피터 형의 배는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결국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도 아닌 바로 CEO라고 볼 수가 있고 회사를 이끄는 리더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